세상을 덮어도 진실은 끝내 숨지 않아.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의의 길을 걷는다. 거센 비바람 몰아쳐도 끝까지 진실을 외치리라. 네, 허경영 준강제추행 고소했는데 3천억 공갈범으로 몰린 이 오원복 선생님, 네, 피해자 직격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상황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화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시도하고 연결되면,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 정인태 네. 신지식인 TV의 정인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생각만 해도 막 세상이 싫어지고, 막 어떨 때는 그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그냥 내려놓게 되는 막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당사자분은 얼마나 이제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 3천억, 이 3천억 공갈범으로 몰렸다. 네, 그 허경영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네, 서울 프라이스 센터에서 2024년 3월 22일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 방송에 이제 허경영의 준강제추행 실태를 알리고, 네, 그리고 허경영을 구속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이비 헌터 역할을 하시고, 네, 이 허경영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아주 2024년부터 5년, 6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힘들었습니까?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네, 허경영 측에서 저를 네, 허위로 조작된 고소를 통해서 네, 계속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죠.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네, 저를 거기다 끌어들여서 네네. 마치 그들과 공갈 세력인 것처럼 아, 저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음, 공갈 세력으로서 함께 움직였고, 음, 그리고 성추행은 가짜 성추행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서 거꾸로 제가 정말 어려움을 더 크게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그러면은 이제 허경영이 계속해서 무슨 공갈 협박 세력이 있다, 공갈 협박 세력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방송에 나와서도 막 얘기를 했는데, 마치 그 신도들 세뇌하듯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오원복 선생님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허경영이 본인 유튜브 채널 20만 3천 명 가량 있는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오원복 선생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3천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거죠? 글쎄, 저는 3천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누구한테도 해본 적도 없고, 네. 허경영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황당무계하다. 음.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실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렇군요. 전혀 네, 무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몰려버린 정황이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이거 정말 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상황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대손진리 영화 관계자가 뭐 허경영이 뭐 제가 무슨 뭐 몇천억을 요구한 것처럼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도 이제 고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저희처럼 또 교직에 있었잖아요. 네, 교직에 네네. 있었던 사람들은 명예와 이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완전히 그냥 막 짓밟히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그 허경영 측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뭐 저한테도 5천만 원 손해배상에다가 이제 통장 가압류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오원복이 이제 허경영이 오원복을 강간을 하고, 네, 강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땅을 빼앗은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에다가 몰래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단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작성하는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원복 선생님 고소장에도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특수 공갈 그 협박 세력인 것처럼 이제 오 선생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데 그 억울함이 굉장히 크시겠어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제가 음, 그들한테 뭐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그걸 땅을 뭐 팔았다? 이런 말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단지 그 상황에 개입된 사람들이 하던 말을 정확하게 저는 음,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바지, 음, 그 이상으로 그걸 누구한테 팔았다. 음, 뭐 거기는 그냥 단지 추정일 뿐이지.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음, 허경영이 저한테 했던 말, 음, 그리고 이제 김기봉이가 했던 말, 그리고 네, 전공명이가 했던 말 네. 그대로의 그 음. 상황 자체예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상태. 네, 그러니까 전공명은 이제 허경영 당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이니까 이름을 뭐 공개해도 뭐 네. 무리가 없고 그리고 김기봉 그 전 비서실장인데 보니까 울산 광역시장에 출마했다. 뭐 그리고 뭐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공개된 사람, 뭐 공인이다. 네, 본인 스스로도 뭐 이름을 네네. 공개해도 뭐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황들이 이제 그 정황들만 이야기했다. 저도 이제 오원복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보면은 본인이 이제 직접 본 부분, 들은 부분, 네, 이런 거를 뭐 더하지도 보태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지금 증인 채택이 지금도 안 되고 있나요? 증인을 요청을 했었고, 네, 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특별한 상황이고, 네네, 그것을 고려해 달라고 했지만, 네, 아직까지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뭐 어떤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상황에 따라서, 네, 경우에 음, 따라서는 이걸 우선순위로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리고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지,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쓸데없는 그 상황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고, 네. 강제추행에 대해서 제가 뭐 강간이라 표현을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뭐 저도 말도 들어본 처음 적이 듣는 없어요. 거고. 네, 네, 예, 그런 말도 없고, 땅을 뺏었다? 그런 하,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 그렇겠죠. 일단 모든 서류는 저한테 넘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궁에. 네, 그러면 자기네들 말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뭐 돈이 음, 왔다. 음, 이거는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고, 음, 실제상 모든 그 상황에서 음,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건네지지 않았는데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이 음, 들어왔다? 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들이 한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음, 이상의 것은 언급할 수가 없죠. 네, 네, 다만 그들은 저한테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네. 돈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들은 이야기들, 네, 예, 중간에서 이제 정공명 씨하고 김기봉 씨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 네, 이런 네네, 이야기들을 이제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재판 현장에서는 지금 증인으로 빨리 채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지금 통장이 3개가 가압류가 됐다 그랬어요. 네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건 아, 완전히 범죄 집단이지. 거기에 그 제시된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네, 거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음, 그들한테 뭐 돈을 뭐 요구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네네, 근데 거액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네네, 근데 저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음, 거액을 요구한다? 음,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음, 고소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기 이제 최서질의 그 녹취록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네네, 허경영은 뭐 미쳤다. 정신병원에 있다 나왔다. 네, 그러니까 최서진과 말을 받아서 그 여자가 음, 그 교통사고가 나서 음, 뭐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귀신이 음, 들렸고 빙의가 걸렸다. 그런데 나는 음,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네, 그리고 비행기가 걸렸다, 귀신에 걸렸다 듣는 이 처음이에요. 뭐 이렇게 네, 황당무계한 집단이 있으면 이런 범죄 집단이 있을까? 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음, 고소장이 어떻게 근거 없는 그런 거를 제시를 해서 네, 저한테 통장을 그 세 개를 감유하고 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가 청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갖다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명예를 음, 실추시키고 매장을 시킨 사람들이 누군데 네, 저는 진짜 이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 저에 대한 고소 건수에 등장하는 단골, 네, 앞장서는 인물이 있어요. 네, 아주 밀착해서 저를 관리하는 거죠. 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네, 돈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이 인간들. 네, 참 그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뭐 이제 허경영이 뭐 지금 수천억을 들여서, 네, 수천억을 들여서 뭐 검사,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까지 이제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 고통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당해 보니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 가압류 문제 완전히 생활을 마비시키고 또 손해배상이다. 이제 그게 이제 사실상 뭔가 이 진실을 입틀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검증, 그리고 진실 이런 거를 다 입틀막 하려고 하는 무슨 일제 시대를 만난 그런 심정인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정부나 지금 이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제보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 정부나 이 언론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은 어떻습니까? 그 사회적 약자이면서 음, 어쩌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굉장한 그 사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음, 여기에 대해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음, 또 이제 그 하늘궁에 소속된 사람들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 많고 늙고 병들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가혹하게 그 가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2차, 3차, 4차 뭐 계속적인 가해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겠죠. 묻고 싶어요. 정말로 나 고소한 그 대표 변호사 네, 묻고 싶어요. 만약에 너라면 음, 가만히 있겠는가? 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오원복은. 네, 너라면 가만히 있겠냐? 음, 그러니까 성추행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안수기도 같다? 그래? 그러면 네 부인을 데리고 와. 음, 내가 똑같이 재연을 해줄게. 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표현할지. 음,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것이 안수기도와 같은 행위면 음, 허경영은 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가?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그 사진을 다 공개하셨어요. 그 사진 사진도 보니까 공개하고, 예. 네, 뭐 무릎 위에 이렇게 앉혀 놓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가, 뭐 불교에서 성녀들이 그렇게 하는가, 나는 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죠. 네, 그리고 앉아서 있을 때 그 상황을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이 경악할 일인 거죠. 네, 단순히 집단 가스라이팅 상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역시 몰랐었고, 아, 그거는 에너지가 있는 절대자에 의한 어떤 음, 행위다라고 생각했지, 에너지가 음, 없다라고 전제되었을 때는 모든 게 사기고, 그리고 음, 이거는 성추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현재 나오는 그 사진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래요. 네, 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사회적으로 날카로운 그 시선으로 봐야 할 것이지, 단지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을 그러네요. 밝혀야 되는 것이고, 잘못은 음, 분명히 밝혀지고, 음,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네,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사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누구든 네. 상관없이. 그러네요. 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자, 지금 허경영이 이제 구속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네, 5월 네, 16일, 작년 5월 16일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뭐, 심지어는 경기 북부 경찰청장, 부장, 과장, 계장, 팀장, 수사관까지 6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아주 초강수를 두셨고, 그 이후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2년째, 이제 횟수로 2년째 수사 중이다 하여 이제 허경영한테 대질신문,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했는데 그 거부당하니까 강력하게 이제 고소장을 던지는 그러한 이 아주 그 충격적 행동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재판이 구속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횟수로 2년째가 아니 거의 2년째가 된 거예요. 이제 사실상 만기를 채웠으니까. 자, 그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네. 재판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피해자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 피해자는 차단을 시키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고, 그건 일방적인 행위인데, 이건 공산국가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한 개인이 나라의 대통령도 공개가 되는데, 네. 이게 뭐 성추행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피해자가 원한다면 음. 충분히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고소할 때는 모든 걸 각오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개가 되는 것을 그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덮는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뭐 추가적으로 들러리처럼 음. 그 성추행은 스캔이다? 음. 그거 진짜 사회에 대한 기만이고, 자신에 대한 기만이고, 음. 그야말로 그 사회, 그 하늘궁의 집단 전체에 대한 기만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 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 뭐 비공개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정작 네. 이제 피해자들은 이걸 공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허경영 측에서 내세운 3명의 증인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허경영 그 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못 듣는 거죠, 지금 그거를.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이제 단지 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은, 네, 스캔 정도다? 네, 스캔? 스캔 정도인데 고소를 한다? 그리고 네, 집단으로 고소를 한다? 그들이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음, 이건 사회적으로 작은 거라도 굉장히 크게 그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성추행에 관해서는. 네네, 그 누구든 어떤 직위에 있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단지 덮는다고 해서, 네, 극소수에 의해서 이게 재판 과정에서 덮어진다고 해서 네, 공개가 안 되느냐. 음, 그동안은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겠죠. 네, 근데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들러리를 세운다 해도 네.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 허경영 측에서 내세운 증인 3명,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증을 지금 검증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네요. 그렇죠. 볼 수 없으니까 네. 일단은 고들이 이제 증언할 때가 되면 나가라고 하니까 피해자는 나가라. 자,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네. 피해자를 나가라 했단 말입니까? 네네. 그래서 막 반발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야, 피해자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진술하는 증언하는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 네, 그러면 가해자를 위한 재판? 그런 야, 재판을 왜 하는가? 네,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누군가가 이 결정권을 가진 자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게 정당한가? 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재판을 왜 비공개로 처리를 하며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야, 그 1심이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심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한 분노감이 드시겠어요? 그 병합된다고 하다 보면 병합시키다 보면 이제 끝도 없이 이제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부분적인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이미 증언의 과정을 거쳐서 끝난 사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먼저 이것에 대해서 1심의 결과를 분명히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 1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고 가지고 있고요. 이거 뭐 완전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음,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도대체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건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법원에서 이런 행위를 21세기에 하고 있다? 도대체 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지? 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가? 나는 네, 그 의지부터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야, 그렇다면 공개를 해야지. 네, 공개해서 투명하게 음, 정당하게 모든 그 피해자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네. 피해자들은 싹 가리고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가 자기네들끼리.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이재명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아주 분노의 생각들이 치밀어 오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네, 결국에는 이제 중강제추행 고소했다가 1년째 지금 증인으로 채택도 못하고 이제 2년째로 이제 접어들어가는 사태. 네, 그러면서 네. 도리어 또 3천억 공갈범으로 몰려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보호도 없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3천억을 제가 요구했다면 네,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3천억을 요구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떤 증거도 없단 말이죠. 내 입으로 3천억을 언급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걸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도대체 이 고소장을 쓴 놈이 도대체 누군지 뻔하게 보이지만 그놈은 벌써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말도 안 심각한 되는 문제인데. 거잖아요, 이거는. 자, 3천억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요구를 해요? 네, 그러면은, 문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허경영을. 네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또 각하 처리했잖아요. 또 각하 처리하고. 네. 야, 이거 뭐 도저히 그냥 막 하늘이 막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거꾸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했다는데 네. 나는 그 기업에 1조를 받고 팔았다라고 말해본 적 없어요. 음. 거기에서 중간에 일을 하는 놈들이 하는 얘기지 네.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예요. 공갈 세력은 따로 있다 이 얘기죠. 네. 공갈 그러면 세력이 대표 변호사는 분명하게 알고서 진단을 하고서 고소를 해야지. 왜 네. 고소를 다른 엄한 사람한테 고소를 하냐고. 네. 정작 가까이 두고 범인은 네. 나는 알 수 없는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저것은 뜨거운 아주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했던 거. 허경영이 고소를 한 거고 그 변호사, 네, 그 변호사 집단이 계속 지금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리인으로. 네, 네네, 예, 그런 예. 상황. 네, 아주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야, 이거 끝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에 좀 한마디 하시죠. 이거 뭐 도저히 뭐 이게 이 뒤틀린 대한민국, 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재명 정부에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전 정부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종교 문제, 네, 사이비 종교,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저는 이미 정치를 장악했다고 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그 전 정부의 문제점을 지금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이 문제만큼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이비 종교의 그 종교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해서 네, 더 이상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하게 해줘야 네네, 그래도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 네, 어쩌다가 피해자가 됐는데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 저 사이비 그 범죄 집단에 의해서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가혹하게 처절하게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방송에서 음, 하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음,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네,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닌가. 네.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다면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아유, 참, 가슴이 아주 답답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뭐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계속 좀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감 있게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참,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 얘기 잘 들으셨죠? 이게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부모님, 네, 그리고 내 친구, 내 친지, 우리 사회에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어도 진실은 끝내 숨지 않아.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의